후 회복의 정선입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누군가한테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언어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고작 7%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이 안 통해. 우리가 말이 안 통해서 안 돼.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어라고 생각했는데 와, 나머지가 목소리의 톤이나 그리고 표정, 몸짓, 태도 이런 분위기로 전달이 된다고 해요. 와, 이게 7%밖에 안 되는 거에 이렇게 목맸었나. 근데 왜 합창할 때 보면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그 복잡한 악보를 부르면서 다 자기 파트를 하는데 지휘자의 그 마음을 눈빛이나 손끝 하나로 아무리 약속됐다고는 하지만 저게 가능할까? 이걸 보니까 이 연구 결과에 딱 맞는 거네요. 그죠? 언어는 고작 7%밖에 필요치 않는다. 자,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으로 마주보고 언어가 아닌 다른 신호 체계로 대화를 하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월드비전 합창단 상임 지휘자 김보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빈소년 합창단과 월드비전 합창단의 최초 여성 지휘자로 선임된 김보미 교수. 외롭고 힘든 유학 생활을 기도로 이겨낸 끝에 최고의 지휘자에게 선정되는 오르트너 프라이스를 수상했다. 찬양과 음악을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는데 손끝으로 천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김보미 교수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말씀하실 때 카리스마가 와, 나 순간 뒤로 밀렸네. 월드비전 합창단 첫 여성 상임 지휘자로 선임이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좋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게 제일 그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뭐 좋지만 그에 우선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 맞아요. 그게 그리고 참 필요하겠네요. 아이들은 다 관심 받고 싶어 해요. 저는 사실 거의 70% 이상의 그 말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김보미 교수님은 지휘자시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이 합창을 지휘할 땐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네. 아주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무대 위에서 연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보는 거는 말이 전혀 없죠. 아, 하지만 저와 합창단이 같이 네. 그 리허설하는 연습 과정은 지휘보다는 말이 훨씬 더 많죠. 아, 그래요? 네. 연습에 있어서 훈련이 네, 되는 네, 거군요. 네, 네. 아, 근데 확실히 지휘자시라 다르다. 말씀을 하실 때 카리스마가, 와, 나 순간 뒤로 밀렸네. 아, 그렇진 않죠. 보스가 역시 그런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휘자라는 어떤 포지션 자체가 어떡하지? 너무 부끄러운데 이래선 아니 되는 직업이라. 네, 맞아요. 그렇죠. 표현력이. 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원하는 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얻을 수 맞아요.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아니, 웃으실 때 너무 순둥순둥 하셔가지고 많은 오해를 하시겠는데요. 아, 되게 순해서 괜찮아 이랬다가 크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들 약간 하셔요. 네. 반전의 매력이 있는. 자, 우리 김보미 교수님을 또 모시고 귀한 얘기 나누기 전에 이분이 또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지난해였죠? 예, 월드비전 합창단 상임 지휘자로 선정이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임 지휘자로 선정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월드비전 합창단이 벌써 저희 이제 생긴 지 60년 가까이가 되는 정말 전통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합창단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이제 좋으신 지휘자분들이 이제 거쳐 가셨고 그러면서 굉장히 월드비전 합창단의 규모가 점점 커졌어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지역반 5개, 연주반 1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음악 선생님들이 계셔요. 네. 성악을 도와주시는 분, 반주로 도와주시는 분, 또 지휘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들을
다 같이 제가 이렇게 모시고 아하. 예, 이제 이끌어가는 네, 그렇게 그런 역할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프로듀서를 총괄하는 CP, 치프 프로듀서가 그렇죠. 있고 또 그 그렇죠. 위에, 네, 위에 이렇게 있다면 네. 총괄 부서신 거예요. 그렇죠. 하는 일이 많아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휘 말고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그렇습니다. 많아지셨네요. 예. 그러시구나. 자, 약속드린 대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2007년 독일 레겐스부르크 음악대학에서 교회음악을,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교회음악 최고 과정을 마칩니다. 2012년에는 520여 년 역사상 빈소년 합창단의 첫 여성 지휘자로 뽑혀서요. 2016년까지 뉴욕 카네기홀과 시카고 심포니홀, 일본 선토리홀, 빈 황금홀, 베를린 콘서트하우스에서 연간 100회 이상의 공연을 했습니다. 우와.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서 2013년 오스트리아에서 합창 지휘자에게 주는 이게 뭐죠? 오트너 프라이스라는 상을 수상을 합니다. 지난 2016년에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임용되신 후에요. 2018년에 월드비전 합창단 첫 여성 상임 지휘자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이야, 바쁘셨네요. 네. 바쁘셨어요. 쉴 틈 없이 달려오셨네요. 근데 저는 교회음악 전공자 처음 모시는 것 같아요. 보통 그동안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오셨지만 교회 음악과가 있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고요. 네. 교회 음악을 전공하셔서 학위를 받으셨다는 것도 이런 이력이 있구나. 음악이 아니라 또 교회 음악이야. 그럼 좀 더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네. 뭐 성악. 그렇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직업이 사람의 말투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꿔 놓아요. 쏙쏙 들어와요. 네네네. 네. 맞아요. 저도 마치 박치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지도를 받는. 그렇지. 아니 교회 음악. 예. 그래서 와. 이렇게 성악, 기악, 작곡 이렇게 음악 전반에 걸친 그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네. 음악 전공들이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물론 그런 음악들도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네, 또 성경도 공부하고, 네, 이제 라틴어도 공부하고, 그래야 네, 이런 어떤 예전도 공부하고 이런, 네, 모든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그렇네요. 특수 전공이죠. 네. 왜냐하면 교회 음악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진짜 신비로울 정도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중세 시대부터 그럼요. 예, 단선율 성가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렇게 다성음악으로 어마어마하죠. 넓어지면서 그게 결국은 서양 음악의 기초가 맞아.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음악 하니까 더 깊이가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유럽, 특히 이제 유럽 음악은 기본이 교회 음악이에요. 1700년, 1800년대까지 낭만 시대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음악이 맞아요. 교회 맞아요. 음악이에요.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옛날 영화나 뭐 드라마 봐도. 네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게 처음에 대학 입학이 되게 신기해요. 자, 교회 음악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호텔 경영학과 입학으로 네. 출발을 하셨어요. 네, 너무 신기해요. 네, 제가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전과자라고. 네. 전과 하셨죠? 네. 전과 몇 제- 학년 때 하신 거예요? 2학년 때 했어요. 이거 쉽지 않은 전과잖아요. 네, 왜냐면 저는 음악을 너무 공부하고 싶었어요. 아.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부모님께 굉장히 떼쓰면서 엄마 저는 음악 선생님이 노래 잘한대요. 좀 성악과 좀 보내주세요. 피아노 잘 친다는데 피아노 좀 더 공부할게요. 전 피아노랑 성악이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두 좋았는데 가지가. 부모님 그랬는데 반대하셨어? 부모님이 그냥 공부해라. 음악은 취미로. 너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니? 이렇게. 예. 그런 교회에서 때였죠. 반주하고 이렇게. 그런 네. 때였죠. 네. 부모님께서 안전한 직장을 선호하던 시기가 네. 있었죠. 근데 또 말을 또 잘 들었어요. 제가 부모님 말씀을. 그러니까 너무 동글동글 눈웃음 치시는 게 순해서 쟤는 진짜 우리 뜻을 거역하지 않을 거야. 그러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그랬는데. 전과 2학년 때 다 이뤘다 하고 하고, 안전하게 네. 앉아 계신데 전과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퇴서를 이미 학교에다 내고 자퇴서 통지를 가지고 집에 가서 정말 부모님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그랬어요. 웃는 아이 안심하지 마세요. 웃는 아이가 나중에 일을 다 만들어 놓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너무 음악 공부하고 싶으니까 수능 다시 봐서 이번에 다시
학교 들어가겠다고. 근데 그 정도는 부모님도 인정하실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아마 떼쓰는 게 아니지. 네. 보여주셨잖아요. 네. 난 공부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래서? 다시 수능 보고 그 음대 입시 준비해서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연세대학교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얼떨결에 간 거보다 자기가 왜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어떤 그 각성을 한 사람들은 진도를 쭉쭉 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한 4개월 정도 입시 준비해서 네,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전공을 교회 음악으로 네. 뚜렷하게 하신 비전은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음악을 처음 배운 것도 교회 안에서였고, 네. 계속 이제 찬양대 반주자로 봉사를 하면서, 찬양대 반주를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소리를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휘자의 그 가르침을 이제 저도 반주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노래를 자꾸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반주를 하는데. 훈련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반주하면서, 그래서 저희 원래 메이저는 피아노예요. 그런데 점점 뭐 이렇게 소리가 점점 좋아지는 게 저도 느껴지고 그리고 또 기꺼이 제가 또 좋은 게 안 떨어요. 아하. 네. 이거는 굉장합니다. 네, 사람들 앞에서 네. 지금도 뭐 한 1000만 명이 앞에 있어서 뭐 얘기를 하거나 뭐 지휘를 하거나 이러면 떨리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잘 안 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능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안 떠는 거. 그래서 뭐 앞에 나와서 노래하고 생각 없어요. 네, 그냥 피아노 치고 이게 전혀 어색하거나 떨리는 게 없어요. 진짜 즐거운 행위구나. 네. 하나님께 그래서 뭐-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네요. 네, 그건 우리 서로가. 정말로. 전 재능은 없어요. 근데 안 떠는 그 네. 즐거움. 네. 그래서 그 4개월 공부해가지고, 네. 들어갔죠. 대단하시다. 네. 교회 음악 전공을 이제 하시고 졸업하신 후에 그러면 유학은 바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유학을 가게 된 어떤? 너무도 감사하게 학교 다니면서 미국 쪽으로 연주 여행을 갈 기회도 있었고 일본으로 연주 여행을 갈 기회도 있었고 연주 독일 여행. 쪽으로도 연주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참 다른 세 나라잖아요. 그렇네요. 일본, 그랬는데 저의 이 생체 리듬에 제일 잘 맞는 데가 독일 쪽이더라고요. 아하. 안 네. 떠나? 독일 사람들도 잘? 좀 씩씩하죠,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좀 단호하게 이렇게. 합리적이죠. 네,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일단 저희가 다루는 음악이 다 유럽 쪽에서 온 음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끌렸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언어 문제는 어떻게? 그래서 독일 비용도 만만치 독일 쪽으로 결정하고 4학년 때부터 이제 독일어를 이제 한국에서 미리 조금씩 공부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음악을 전공하고 독일이나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다 그러면 좀 있는 집 자식이야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너무 평범한. 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근데 알고 보면 진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도움을 못 받고 유학생을 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유학 비용도 독일은 물가가 이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반년, 1년 가까이 정도는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조금 도와주시기는 저도 했어요. 하셔야겠네요. 네, 6개월. 처음에는 막 정신 없었거든요. 저 막 공부하고 막 언어 해야지 막 첫 학기 갔는데 막 라틴어 하라고 해서 독일 말로 라틴어를 배운다 그래서 막 신학 뭐죠? 성경 이것도 다 독일 말로 해야 되고 이래서 학업에 좀 더욱 더 이렇게 그렇죠. 네, 6개월이면 빨리 졸업하신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공부에 몰입해서. 네, 그래서 그때만 도와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리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거기는 경연을 하면은 이렇게 상금이 나오면 그걸로 또 네, 그것도 알바식으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유학 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독일에서 7년,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한 거로는 4년. 아하. 그리고 이제 일을 그 이후에 이제 일한 그쵸. 횟수까지 합쳐서 유럽에 있었던 시기가 총 한 15년 되나 봐요. 와. 네. 그러면은 사실 독일어도 약간 모국어 비슷하게. 네, 독일어 편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가장 절박할 때 독일어로 달리셨던 기억이 네, 있으니까. 맞아요. 네. 자, 우리 아까 말씀하신 데 약간 모태신앙 그 스멜이 살살 느껴졌어요. 왜냐면 반주, 교회 네. 이런 느낌? 네. 그래도 힘든 유학생활 중에 하나님과 대화를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참, 어떠세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더라고요. 거기 내가 선택해서 왔지만 외롭고 네.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너무나도 이렇게 툭툭 벽에 부딪히는 상상할 수도 없어. 절망적인 순간들이 굉장히 네. 많죠. 그러니까 제 본인 스스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힘듦. 그 유학생들끼리 막 서로 그 힘드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예민해져서.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관계에서 그 아픔들. 네. 맞아요. 거기서 상처받고 도중에 포기하고 온 친구들도 많아. 너무 많죠. 예, 그래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정착 못하고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저는 그래도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네, 참 너무나 그래도 그 신앙의 힘으로 정말 잘 견뎌낼 수 있었죠. 그러게요. 네. 그래도 제일 눈물 콧물 쏟으며 절박하게 기도했던 시기가 언제였어요?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옮겨갔을 때였을 아, 것 오히려 같아요. 처음보다 더. 네, 아니요. 처음에는 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처음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있잖아요. 아, 이 그렇죠. 에너지가. 아,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힘이 확 나가죠. 나오죠. 이제 그러다가 조금씩 꺾이면서 이제 나라까지 이제 옮겨야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게 유학 중에 나라를 옮긴다는 거는 정말 또 다시 한번 또 유학을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왜 옮기신 거예요? 아, 진짜 이것도 너무 우연이에요. 아, 정말 계획하신 거라고밖에는 저는 생각을 못 하는 게 독일에 있었으면 이제 공부를 더 할 거면 독일에서 선생님을 그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태리를 왜 갔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이태리로 뭐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이태리로 공부를 조금 더 하러 그냥 네. 2박 3일 뭐 요런 코스를 들으러 갔는데 거기서 빈 국립음대에 계신 선생님이 거기에 강사로 오신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독일만 학교가 그게 아니다. 오스트리아로 좀 와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들으셨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지경을 넓히셨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독일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그러니까 독일이 좀 만만해질 때 옮기신 맞아요. 거잖아요. 네, 7년 있었어요 독일에. 나도 그렇게 방송국을 3년에 한 번씩 옮겼잖아요. 아니 좀 만만해지려는데 또 가서 또 밑에서 옮기고. 시작하게 하시고 네. 그렇게 그래서 10년을 7년째 진짜 막 너무 이렇게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도 너무 많았고, 예, 너무 많았는데 이제 나라를 옮겨야 되는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정말 콧대를 세울 수 없게 만드시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참 그렇죠. 네. 이게 필요한 시간이. 근데 정말 저의 그 이때까지의 인생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면 정말 너무 놀라워요. 근데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럼요.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 물론 너무 중요하죠.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 그다음에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네, 저를 믿고. 그렇죠. 네, 끝까지. 유학생활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려주신다는 건 믿음이에요. 네. 제가 유학 거의 맞바지에 아버님이 위암 수술하셨어요. 아이고. 근데 위암 수술하셨다고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 딸이 또 밖에서 공부하는데 우연히 신경 한국에 쓸까 봐. 우연히 와서 이렇게 아버님이 메리아스 벗는 모습을 봤는데 아빠 이거 뭐 아빠 여기 그 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술자. 아빠 이거 뭐야 그랬더니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우셨겠다. 네. 그 마음이 이제 이해가 그랬죠. 되고 느껴지니까. 네. 가장 그 유학 시절에 힘이 되고 기억에 남는 멘토가 혹시 계세요? 뭐 수많은 유학 분들이겠지만. 시절에 그 아까 저를 소개해 주셨을 때 가장 그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제가 받았던 오스트리아의 상이 있어요. 예. 그 오르트너 프라이스인데요. 이거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게 저의 선생님이자 오스트리아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합창계의 대부 뭐 이쯤 되는 2013년에 선생님이 받으신 네, 이제 그 파운데이션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는 합창 지휘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이제 그 선생님이 저에게는 가장 큰 신앙의 멘토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멘토자, 네, 음악가로서의 멘토이자 어떻게 다 계속- 녹여져. 예. 계속 이렇게 교감을 그럼요, 계신 아직까지도요. 거예요? 아직까지도 가끔씩 전화하셔서 어떠냐. 그리고 이제 오는 또 7월에도 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또 하는 연주도 있고. 누굴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오르트너 교수님 하고의 네.
그 관계가 정말 기억에 많이 네네, 남으신다. 그럼요. 네, 같이 울고 그랬었어요. 네, 아니 울고. 보니까 여기 그 교수님에게 합창 지휘를 배우셨다고 네. 돼 있는데 2년 동안 전 과목 만점을 받으셨어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때 이후로 만점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아니, 좀 후하게 주신 것 같아요. 아무리 후해도 네. 2년 동안 전 과목 만점은 네. 이건 문제 출제한 사람도 못해요. 자, 그리고요, 2012년 그 빈소년 합창단 지휘자가 되셨어요. 이게 오르트너 상을 받기 1년 전인가요? 네. 오, 근데요, 빈소년 합창단의 여성 지휘자가 520여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죠. 없었다고요? 거기는 금녀의 구역이에요. 소년 합창단이라 그럼요. 그런가? 아, 그리고 선생님들도 거의 대부분 빈소년 합창단 출신.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자가 없을 수 있다. 그렇죠. 아, 야, 근데 이게 이 520년에 고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동양인으로. 그렇죠. 네. 어머, 이게 진짜 소름. 네. 본인은 얼마나 벅차셨을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어린이 합창단을 내가 어린이 합창단 쪽에 조금 더 특화돼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르탄 선생님께서 너 되게 잘할 것 같다고 한번 응시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삘이 왔어요. 아니,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이 인사부터 확 잡고 들어가는 명료함. 네. 네. 그래서 선생님 거기는 전통도 그렇게 오래되고 아유. 여자가 맞아. 그것도 동양인이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독일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랑은 그럼요. 좀 틀려요. 네. 그 은근히 배척이 아, 그럼, 있어요. 예, 선발 과정에 있어요. 있어서 모국어 쓰는 있어요. 자와 아닌 자에 대한. 네. 그래서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한번 시도해보라고. 시도하는 자체가 너한테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멋지시다. 네. 그래가지고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오디션에 응했어요. 아니, 그게 선발 과정도 엄청 까다롭다면서요? 정말 그 유럽 사람들은 정말 멋져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어디 그 캠프 하는 대로 잠깐 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캠프 갔어요. 그랬더니 하룻밤 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얼마나 친하게 아하. 이렇게 잘 아이들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보고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예요. 절대 좋다고 안 해요. 나쁘지 않은데 너희 9월 달에 한번 그러면은 그 음악원으로 한번 와볼래? 그래서 일주일을 저를 일을 시키더라고요. 괜찮은데 한 달만 더 해볼래? 저를 그렇게 진을 빼는 아주 거예요. 피를 말리네, 아주. 네. 그래서 도대체 사인은 언제 하는 건가요? 제가 이랬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다급하게. 그러고 또 2달 더 하고 어머. 3개월째에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연수 기간인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연수도 아니지 뭐. 아니죠. 테스트. 와, 3개월 동안. 네. 3개월 동안. 쪽 빼놓고. 네. 아, 근데 프로는 프로다. 네. 그래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 뽑아요. 근데 들어가고 나니까 3개월 못 채우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자존심 분명히 높은 있었을 것 사람들은 같아요. 네. 아, 내가 지금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나를 이러면서 갈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한국적인 이 정서와 한국적인 상황으로는 맞아. 그게 너무 이해가 맞아. 안 되는 합리적이지 거예요. 않아. 네. 대단하다. 그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죠. 네. 와서 그냥 서류 혹은 짤막한 오디션으로 사람을 뽑았다가 이게 잘 삐걱거리고 잘 안 되면 또 다시 오디션을 봐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차단하는 위원회에 거죠. 방지하는 거고 네. 또 사실 어른을 거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거치는 지휘자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정서에도 오래 네. 함께하는 사람이 그게 맞아요. 맞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4년을 지휘자로 활동을 네, 하셨어요. 맞아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길게는 3개월 동안 투어를 나간 적도 있어요. 진짜요? 네. 미국 갔을 때는 이렇게 엄청 긴 버스 맨 뒷칸에 이렇게 침대 있는 네. 그 3개월 동안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저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홀로 집에 보면은 네네네. 왜 그 중간에 밴드부를 이렇게 케빈이 만나는 면 있어요, 있어요. 막 예, 그거 맞아요, 막 타고 맞아요. 다니는 그 어. 차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3개월 동안 다녔고 아니 연애 못 하셨겠네. 너무 바쁘셨어요. 지금 보니까 연애가 끼어들 틈새가 없어요. 그 애들하고 4년 보내는데 그거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계 정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너무나도 값진 경험을 많이 했죠. 너무 멋있다. 그 4년간이 얼마나 드라마였을까. 정말 1년에 기본적으로 한 100회 이상의 연주를 했어요.
애들 얼굴들이 다 기억에 나시겠어요? 그럼요. 네. 아직도 그 애들이랑 이거 하고. 그렇죠. 네. 애들이 이제 크면서 또 그럼요. 그때를 달라지고 추억하고. 네, 맞아. 점점 이렇게 어른처럼 이렇게 변한 친구들도 있고. 변성기가 있으면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두성 발성이라고 하는데요. 소리를 우리나라 친구들은 그 알아요 이렇게 부르는 진성이에요. 아, 예. 근데 유럽 친구들은 소리를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물로. 네, 공명을 많이 시켜서.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잘 받은 친구들은 변성기가 지나도 두성 발성으로 굉장히 고음을 부드럽게 잘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살 정도 되면 졸업을 하나요, 아이들이? 거기가 학교랑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학제하고 그 합창 시스템하고 같이 가는데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2까지.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그 크리스찬들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교회 음악 전공하고 크리스찬이시니까 어디서든 크리스찬이 아닌 집단에서 또 일을 할 할 때 수도 있죠. 그렇죠? 네네네네. 네. 그때 이제 어떤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글쎄요. 어떤 의식을 요구하는 정도로의 반그리스도적인 분위기는 아닐지라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힘든 사명감 때문에 아 내가 좀 주의 일을 더 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그거는 네. 제가 제 스스로 하는 고민이지 그거를 절대 이렇게 바깥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런 믿지 않는 단체 내에서는 조금 그쵸, 힘든 그쵸.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혜롭게. 뭐 이렇게 예, 그건 제가 혼자서 그쵸. 감당해야 되는 예.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건 있잖아요. 은밀하게 저 아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건 있죠. 그건 있죠.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네. 하나님 저 아이를 맞아요. 품에 안아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런 순간들은 그래서 보내신 것 곳곳에 같아요. 있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의 4년에 스며들어서 주님의 향기를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한국에 와서 이제 월드비전 상임지휘자로 오기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단체를 하나를 맡고 그리고 네네. 지금도 맡고 있지만 이제 그 친구들 보면 아유 얘는 월드비전으로 와서 노래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있죠. 네. 그러면 그럼 또 이제 이제 말을 못 하고 올리는 거죠. 이제 주님 이러면서 그렇죠. 네, 선방에다가 이렇게. 네, 제가 속으로 이제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는 맞아요. 네, 그런 역사해 상황이 주세요. 좀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4년 동안 그 여성 지휘자로 사실 이제 이런 여성 지휘자라는 그 앞에 수식어도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선두주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겪는 어떤 힘든 점은 혹시 없었을까? 빈소년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할 때 그런 게 가장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뽑히고 나서 한 4개월, 5개월 후에 제 프레지던트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굉장히 올라가기 힘들었었던 상황이었었다고 그 말씀을 나중에 해주시더라고요. 3개월 걸렸구나. 네.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저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소년 합창단 지휘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그리는 상이 있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네, 유럽 맞아요. 남자 뭐 이렇게 그랬는데 웬 동양 여자애가 까만 머리 여자애가 나와갖고 지휘를 한다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잘해야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더 정신 차리고 더 노력하게 되는 그런 저에게 힘을 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건강하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찔러도 안 돼요. 이게 스트레스도 이렇게 도구로 쓰는데 뭐 어떡할까. 왜 남들은 이게 스트레스야라는 것도 나를 좀 더 긴장시키고 그리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어. 이걸 무슨 수로 이겨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휘자로서 일하실 때 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돌아와서 월드비전 이제 상임지휘자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지휘자로 아이들과 함께 하실 때 네네. 도움이 많이 되셨겠어요? 아우 그럼요. 그때 연륜들이. 그때 모았던 그 경험과 그 연주 다니면서의 그렇죠, 소중한 그렇죠. 그 기억 네.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도 지금 제가 와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근데 밑거름이 애들은 됐죠. 다르지 않아요? 스타일이? 똑같아요. 애들은 다 똑같아요. 표정 똑같아요. 지금 제일 예측 불가의 나이
20대 남자애들을 상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이제 뭐 여자친구도 여기는 이제 있지만. 여자친구들도 있죠. 예. 근데 네. 합창 단원으로 있는 혹은 뭐 저는 이제 지금 찬양대도 이제 섬기고 있고 이제 학교에서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아, 이러니까는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아요. 어떤 네. 마음이 가장 기본이 되면 좀 나을까요? 편하실까요? 지휘자로서요? 지휘자로서도 그렇고 상대하는 어른으로서 그 상대-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는 어른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좋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결정적이네요. 네.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아니에요. 제가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그거는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제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선배로서의 본을 잘 보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영악한데요. 다 알아요. 저 선생님 조금 뭐 저게 좀 부족한데 선생님 저거 되게 잘하시는데 굉장히 날카로워요. 네. 선생님뿐이에요. 부모들도 다 들켜요, 애들한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알잖아요. 네. 얘기해 주잖아요, 애들이. 네, 항상 노력하고 이렇게 좋은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아이들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있으세요? 뭐 모든 너무 공연이 많죠. 그렇겠지만 너무 네, 많죠. 맞아요. 한 번은 제가 악보를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참 배우는 게 많은데요. 악보를 놓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어머. 연주에.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랬는데 저는 저를 믿고 네. 외울 수 있는 만큼 연주하리라 하고 이제 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조금 중간에 삐걱 거렸어요. 아하. 저 중간에 인터미션에 저기 맞아 그 대기실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중에 4학년 애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그때는 차라리 뒤를 돌으시고 제가 악보를 안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연주가 되었을 건데 왜 그렇게 굳이 되지도 않을 거를 그렇게 밀고 나갔냐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와. 그래서 저 그때 막 울면서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아줬었던 그래 너 말이 맞다 이렇게 어머, 그랬었던 야. 기억도 있고 네 애들한테 배울 게 많아. 많아요. 네. 오히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네. 근데 그 지휘자 빈 소년 합창단 지휘자는 피아노 연주도 네, 해야 피아노도 돼요? 같이 하고 지휘도 같이 하고 거기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사회도 봐야 되고요. 네. 뭐 이렇게 많아요? 많아요. 원맨 쇼예요. 진짜. 저는 이렇게 지휘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미국 가면 미국 말로 어머. 이제 이거 어나운스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일본 가면 또 일본 말, 중국 가면 중국 말 이렇게 4개국어 하시네요, 막 쌤, 이렇게 지금. 해서 막 사기 국어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렇구나. 적어가지고 네. 한 번은 막 펑펑 울면서 연주한 기억도 왜요? 있어요. 연주 들어가기 전까지 애들이랑 그냥 복작복작 싸우다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니까 이게 그냥 그 친구도 풀어지고 저도 풀어지고 그냥 음악으로 이렇게 확 풀어지면서 그 친구도 울고 저도 울고. 어떻게 음악이 주는 카타르시스구나. 네, 그런 경험도 그냥 있고. 다 모든 게 음악 네. 안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게 최고야. 막 이런 네. 느낌. 예술가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저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 대단하다. 너무 웃겼던 그 기억이 지금 하나 나는 게 있는데요. 요르단에 연주를 갔는데 네. 그 요르단이 이제 그 아랍 그 권이니까 네, 맞아요. 그 왕이 첫 번째 그 뭐라 그래서 첫 번째 열에서 누워서 포도 이렇게 따먹듯이. 네, 이렇게 해서 누워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충격 받았던 기억도 있고 아주 너무 재밌었어요. 디스크인가? 아니 왕이니까. 왕이니까. 네. 문화니까. 놀랍네요. 네. 근데 이제 월드비전 그 아이들과 이제 합창단 지휘자로서 이렇게 연주를 하실 때 뭐 그때의 경험들이 많이 이제 녹아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이 친구들 나름대로의 또 기억에 남는 공연과 스토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달라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전통 있는 그런 합창단을 제가 잘 물려받았다라는 거를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무엇보다 또 다른 합창단이랑 다른 거는 우리 월드비전 아이들은 딱 그 연습 들어가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딱 모여서 기도회하고 네, 달라요. 마칠 때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고 어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이든지 항상 주님이랑 같이 있어요. 항상 달라요. 그건 정말 너무 든든하다. 달라요. 느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벽이 딱 쳐져 네,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안정적인 느낌. 그리고 외국에 가서도 이번에 여름에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독일하고 다녀왔는데 달라요.
그러면 이제 오스트리아 그 사람들이 와서 얘네는 뭔데 애들이 이렇게 다르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외국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나 봐요. 네. 이 주안에서 그 훈련이 돼 있다는 네. 것과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딜 데리고 다닐 맛이 좀 나요. 이렇게.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내가 모든 걸 총대를 메고 짊어져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없을 없어요. 것 같아요. 우린 주님 안에 모두 하나. 이렇게 동역자. 딱 이렇게 어리지만. 네. 아, 멋있다. 멋있는 애들이에요. 진짜. 정말 멋있는 애들이에요. 공연의 결과나 결실들도 기억에 남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는 이제 미션 연주라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보통은 주일이죠. 이제 주일에 지방에 있는 교회로 순회 연주를 많이 다니거든요. 이제 그런 미션 연주 할 때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성도분들과의 이런 만남에서 또 그렇죠. 그게 저희 다르죠. 월드비전을 제일 월드비전답게 하는 연주거든요. 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연주하고 뭐 우리끼리 롯데 그냥, 콘서트홀에서 하는 게 하는 거는 아니라. 정말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음악 그쵸. 가의 그런 거지만 네 그냥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렇죠. 교감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감하는 이런 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네. 아주 건강한 느낌? 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아주 네. 탄탄하게 훈련이 돼 있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인들이 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네. 아, 저희가 말로만 이럴 게 아니라 진짜 월드비전 그 합창단 공연 과정을 좀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공연도 굉장히 뜻깊었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해가 저희- 어떤 공연이었나요? 저희 이제 제가 2018년. 처음
이제 데뷔하는 거잖아요. 이제 네. 상임 지휘자로.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데뷔 연주 있었고 데뷔 연주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스트리아랑 독일에 가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연주를 했고 또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 앞에서 통일을 염원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연주했고 네.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단순히 아름다운 화음으로 음악을 한다, 노래를 한다가 아니라 아니에요. 노래라는 도구로 전한다. 어딘가에는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음악은 그렇네요. 정말 그냥 하나의 도구, 그렇네요. 수단일 뿐이고. 예. 이게 음악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급해지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음악이 도구가 돼서 네. 전달시킨다라는 사명감이 있다면 다를 것 같아요. 네. 뭔가 전투력도 다를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좀 바뀌어가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접하셨어요? 그럼요. 무엇보다 제일 많이 변하는 거는 아이들 본인들 스스로예요. 역시. 합창 단원들. 예. 이렇게 달라져요. 1학년, 이렇게 2학년 성장하는군요. 성장하는 게 아이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아이들 노래를 들을 땐 어른들 노래와 다르게 우리가 좀 씻겨가는 게 이게 있는 것 있죠. 같아요. 네. 소리가 참 그렇죠. 네. 어른이 무너진 적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아이들의 네. 이 화음에. 와서 연주 끝나면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에 그 보통 이제 부르는 곡이 이제 blessing이라는 축복송이에요. 아, 네네.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이런 가사로 이렇게 불러주면은 막 노래 부르는 동안에 아이들도 울고 성도분들도 울고 끝나면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다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 정말 회복. 그렇네요. 치유되는 그런 순간들을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요. 살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번도 지휘자님이 진짜 지휘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휘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휘자는 막 격정적으로 막 화려하고 압도하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막 너무 협업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지휘자를 만났구나 그 친구들이. 네. 어떠세요? 네. 이제 연주회 이제 다음에 월드비전 합창단 연주회 꼭 한번 오세요. 네. 너무 좋아요. 오면 이제 저는 무대에서만 보실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은 조금 지금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어요. 좋은 지휘자라는 건 뭘까요? 지금 지휘자를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 저는 이제 우리 35명의 월드비전 합창단 그 연주반 단원 친구들이 있으면 그 35명 개개인과 저와 연결된 실타래가 제 손에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요 친구는 조금 더 놔줘야 되겠는데 요 친구는 조금 더 잡아당겨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한 명 한 명과 제가 얼마나 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느냐가 지휘자로서 가장 중요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너무 힘들지 부분이에요. 않나요? 근데 보통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와 맞춰 이게 편하지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 공식은 군대인가요, 성립되지 그거는? 않아요. 네, 아이들도 이해돼야 되고 타당해야 되고 네. 하긴. 네, 이게 절대 이렇게 강압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안 음악이 돼요. 될 수가 없겠죠. 네. 체육도 아니고. 그럼요. 음악인데. 근데 그 실타래 하나하나를 강도와 완급을 조율한다는 건, 와, 엄청나게 이거는 예민한.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뭐 한 명 한 명에게 제가 오늘 조금 눈빛이 안 좋은데 오늘 걸음걸이가 좀 느린데 뭐 아니면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업돼 있지 뭐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 예리한 그 그렇네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네요. 네네. 진짜 조각하듯이 가야 되는 거구나. 오히려 음악에 대해서 뛰어난 어떤 그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뭐 좋지만 그에 우선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 맞아요. 네, 그게 그리고 참 필요하겠네요. 아이들은 다 관심 받고 싶어 해요. 어른도 그래. 그렇죠. 오죽하면 우리가 관종이란 말을 쓰겠어요. 네. 다 인정받고 싶고 네. 관심받고 싶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오늘 지휘에 관련된 협업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운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또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제일 큰 기도 제목은 건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그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건강해야지 제가 좋아하고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치. 네, 건강이 제일 일단 큰 기도고요. 아멘. 네. 그다음 이제 빨리 배우자를. 예. 네. 너무 만나야 바쁘셨어요. 되는. 너무 바쁘셨어, 지금. 근데 지금도 네. 뭐 나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우리 아까 분장실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 체제 네, 속에 살고 있는지 들으셨잖아요. 다들 배우자 기도를 그렇게 전투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몰랐네. 네. 그럼요. 그거는 아마 하나님 때가 되시면 진짜 아무런 무리수 없이 봄바람처럼 잡아주시지 않을까. 그러겠죠. 네. 네.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전 내일이라도 시작될 것 같은데. 되게 러블리야. 러블리 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기도해 주신 분들께서 아주 섬세한 가닥으로 기도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다 들으셨죠, 여러분? 배우자 기도하시면서 저도 좀 이렇게 혼자 갈 순 없잖아요. 남은 인생을. 뭐 그것도 하나의 뜻이고, 근데 뜻에 맡긴 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금 행복하시죠? 근데 행복한 느낌보다도 감사해요. 네. 그죠, 그게 건강을 정답일 수 허락해 있겠네요. 주시고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이 학교, 교회, 또 우리 월드비전 이렇게. 그건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해요.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겠네요. 행복하다라는 말보다 감사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울림이 있는 마지막 워딩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네. 연애하세요.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